안녕하십니까.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내일은 제8회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청년의 행복 그리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청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전격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청년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몇 가지 점들을 보완해서 3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 기본소득의 발원지 성남에서 왔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남 중원에서 활동하고 계신 시의원들과 청년위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윤환 성남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윤혜선 성남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최서영 청년위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진용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 소개를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환 성남시의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은 여기서 가까이.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김윤환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비율을 명확히 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사무에 법률 상담 지원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등 청년에게 꼭 맞는 청년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정책 결정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로서 피동적 존재가 아닌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청년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은 총 구성원의 과반수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해왔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비율을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청년의 참여 보장 확대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지역 청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강 공유, 교육, 교류활동 등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청년의 참여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촘촘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성남시 의회도 청년의 참여, 교육, 복지, 일자리, 주거 등 청년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남시에 작년까지 있었던 청년 기본소득이 사라지고 올해부터 우리 만 24세 청년들이 청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룰을 세팅하는 의회에서 그리고 성남시장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번에 청년수당, 성남에서 사라진 청년수당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우리 성남시의원입니다. 윤혜선 시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혜선입니다. 먼저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 앞장서 주신 이수진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청년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를 겪었던 청년기가 있었고 내년에 청년이 되는 자녀를 두는 엄마이고 오늘 함께 해주신 청년들과 더불어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사람으로서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교육과 자기개발 지원, 정서적 안정감,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장점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지난해 조례가 폐지된 경기도의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에 사용되고 특정 나이에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시장에 의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사용 용도를 기준 잡아 평가하고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9월 23일부터 열리는 성남시 의회 임시회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다시 발의되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성남시도 사회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기존의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이 특정 나이에만 지급된다는 점에 대한 부분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대로 지급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대의 청년으로 확대하여 기회의 폭을 넓혀가는 것 또한 적극 환영합니다. 성남시도 하루빨리 조례가 통과되어 청년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성남시를 넘어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미래에 함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24일이죠. 상임위에서 성남시에서 청년 기본소득 논의가 있을 텐데, 조례 논의가 있을 텐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청년들 허락 없이 함부로 뺏지 마십시오. 여기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룰대로 다시 줬다 뺏는 그런 나쁜 정치, 이제 성남시 의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서영 청년위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30대 청년 최서영입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인 청년을 법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배웠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뭐든 할 수 없는 세상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로부터, 문화로부터, 경제로부터 고립되고 운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정사로 인해 가족 구성원까지 돌봐야 하는 첩첩이 쌓인 문제를 떠안기도 합니다. 이에 청년을 세분화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지합니다. 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문제를 지금보다 더 면밀히 살피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남 중원지역에 내 대학생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학생, 과연 이 대학생이 다음에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진영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대학생위원장 이진용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청년 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과 적극적인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안을 환영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2016년 청년 배당으로 시작해 경기도 31개 시, 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은 성남시 조례 폐지에 따라 2024년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이 자기 개발과 삶의 여유,
경제활동의 의지, 행복,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며 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현재를 살아가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제 또래 청년들에게 첫 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을 줄 수 없다는 이유가 그거 가지고 PC방을 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도대체 그 잣대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그런 쓸데없는 잣대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모욕하고 청년 기본소득 주기 싫어서 내지는 그 기본소득이 그 출발점이 이재명 전 시장이었기 때문입니까? 굉장히 옳지 않은 그런 정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청년들을 믿겠습니다.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축소,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 등 청년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여건은 청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청년 기본법을 전격적으로 제정 시행하며 청년에 대한 고용, 복지, 주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기본법의 일반적 선언적 규정은 실제 정책이 소극적으로 수립 시행되는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고 청년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청년과 중소기업을 잇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을 사실상 폐지하며 청년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청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담아서 청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의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 은둔 청년을 기존 고용복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의 개념에 포함시켜 주거지원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청년 기본법 개정안은 3건의 법안으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들이 꼭 통과되어 모든 청년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질문은 바깥에서 준비한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